대한민국을 위한 진짜 시원한 방송, 팩트에 기반하여 진실을 이야기하는 방송, 팩사이다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조사하여 진실을 이야기하는 방송, 핵사이다 진행자 임원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원하고 투명한 사이다만큼 국민 여러분의 막힌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여러분 신문 기사 쭉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신년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우리 김상민 경제 전문가 모시고 대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예. 네. 뭐 오늘자 신문 보니까 뭐 모든 신문 매체들이 기업인 만난 뉴스를 다 내보내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한편에서는 뭐 나름대로 기대 섞인 전망, 또 한편에서는 별 내용이 없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 130여 명 만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고 해서 이 초청 간담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스 보고 어떤 소감이 들었는지 좀 먼저. 제가 그 관객을 보고 나서 딱 들었던 얘기가, 자, 웃옷을 벗으시죠 그랬으니까 웃옷을 다 벗었습니다. 네. 근데 전부 다 한결같이 대부분이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맸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한 25년 전에 일어난 일이 좀 생각이 납니다. 1993년에 지금 이제 병상에 있는 그 이건희 삼성 회장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때 삼성의 이제 소위 말해서 품질 경영, 그 신경영을 이제 외치는데, 그러기 위해서 프랑크푸르트의 삼성의 그 소위 최고 경영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불러 모으는데 그 드레스 코드,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고 올 것이냐 했더니 정작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더니 전부 나타나는데 딱 뭐냐, 전부 콤비를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드레스 코드가 콤비로 통일이 된 겁니다. 그만큼 경직된 겁니다. 자, 어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겠다 했는데 전부 양복에 넥타이를 다 맸습니다. 그래서 웃옷을 벗었더니 전부 똑같습니다. 하얀. 다시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참석 인원이 128명입니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려면 저희가 한 10명 대화를 해도 아마 한 5시간, 6시간 해도 부족하겠죠? 그렇죠. 128명에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제 답은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하기야 뭐 128명 2시간 어떻게 보면 연출된 그죠? 그 프로그램에서 뭐 일단은 진행됐던 것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하게 되면 애로사항을 미리 좀 다 이렇게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죠? 그 애로사항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해결 방안을 갖고서 이 자리에서 그죠? 해결책을 내놓았다면 보다 긍정적인 대화가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뭐 고용 창출을 위한 뭐 투자 지원반을 만들기도 한다, 뭐 해가지고도 안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가지고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이제 투자라든지 경제에 대한 생각부터 먼저 이렇게 저희가 좀 의견을 나눠 제시해 볼까 합니다. 어떤 학자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경제를 보는 시각이 경제인, 그러니까 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와 관료, 언론, 정치인, 교수, 학자 이런 분들이 다르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기업인과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이 생과 사를 넘나드는 생존 경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래서 24시간 그 생각만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치인, 관료 뭐 이런 그 분들은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한 달에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절실하지 않죠. 그렇겠죠. 그래서 무언가를 원하는 게 있으면 절실해야 되는데 예컨대 지금 투자 지원반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투자 지원반은 아마 관료들이 대부분이 됩니다. 관료들은 투자 지원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그렇죠. 자기한테는 똑같습니다. 뭐 손실이나 득실이 없겠죠, 그죠? 제가 뭐 인센티브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생사가 절박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 공무원들이 지원을 한다는데 공무원의 속성은
일단 규제입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 한 명이 늘 때마다 규제가 하나 는다고 보면 됩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많이 늘었죠. 공무원이 많이 늘었죠. 예. 그래서 세금으로 들어가는 게 많죠. 예. 결국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금이 많이 지금 굉장히 늘었고 네. 공무원 숫자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민간에서 쓸 돈을 정부에서 가져가서 쓴 겁니다. 네. 그러면 민간은 자기 돈이니까 자기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씁니다. 네. 정부는 자기 돈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월급 따박따박 받고 나머지 돈은 더 투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제에 대해서 네. 자꾸 민간에 맡겨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경제가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는 서로 잘 압니다. 예. 근데 경제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는 모릅니다. 네. 그래서 경제가 잘 되는 부분은 특히 시장 경제, 예. 특히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인, 소상공인 이런 분들에 맡겨놓으면 이분들이 길을 쓰고 살려고 해서 막 혁신을 하고 창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지 투자 지원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별 효과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가 이제 진보 성향을 띠는 정부이기 때문에 예컨대 이제 시장 주도 정책을 할 것이냐, 네. 국가 주도 정책을 할 것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고요. 네. 시장을 믿고 시장의 어떤 그 자율적인 발전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은 시장 중심으로 가는데 네. 시장에다 냅두면은 오히려 사회가 안 좋아질 것이라고 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국가 개입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진보적인 성향을 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또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평소에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 한 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한 분이 아침에 출근을 딱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는 개인의 이익은 전혀 상관없이 출근한 다음에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이럽니다. 그러다가 예. 오후 6시가 딱 지났습니다. 퇴근을 합니다. 그럼 머리가 싹 바뀌어서 예. 그때 친구를 만납니다. 그러면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랑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죠. 무슨 얘기하느냐? 집을 어디다 살 것인가? 그다음에 애 학교는 어디다 보낼 것인가? 그다음에 공무원 월급이 적어서 죽겠는데 부어볼 건 없는가? 전혀 개인적인 이익을 생각합니다. 예. 이분이 그러면 한 사람이 낮에는 공익을 생각하고 밤에는 사익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바뀔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절대 정부의 구성원 아까 말한 건 정치인 보통 정부의 구성원은 정치인과 관료를 대표적으로 보는데 이분들은 늘 자기 이익을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정부에 맡기면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성원 자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예. 정부 자체는 무생물이죠. 예. 그러나 구성원들은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은 전부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 혁신적인 일을 한다. 근데 이게 위험이 있다고 봅시다. 네. 네. 그러면 위험이 있으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을 안 합니다. 네. 왜냐?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아웃되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복지부동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투자 지원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투자 지원반을 했는데 이게 혹시 잘못됐어요. 네. 네. 그러면은 자, 지난 정부에서 열심히 일했던 관료들 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가만히 있는 분들이 형사처벌 받은 게 아닙니다. 나름 일했던 분들이 받았습니다. 예. 그럼 현재 투자 지원반에 이런 분들이 일을 무리하게 했어요. 그럼 다음에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렇게 공무원들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약간 좀 민감한 네. 좀 비교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부 때도 창조경제센터라는 것을 기업에서 다 떠넘겨가지고 건조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조건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제. 네. 그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갖다가 기업이나 시장에 맡겼다면 네. 될 텐데 그러면 그것과 이 투자 지원반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네. 그래도 여러 대기업 회장님들이 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특히 이제 주목한 게 최태원 SK 회장의 네. 말을 제가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혁신 성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네. 첫 번째가 혁신은 늘 실패한다는 것을 인정이라는 겁니다. 그쵸. 자, 혁신은 늘 실패해요. 근데 자, 혁신을 실패한 사람을 네. 이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배임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기업 활동을 하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배임죄거든요. 야, 배임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제 혁신 실패를 용인을 해란 말은 예. 기업인들을 배임죄로 때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혹시 우리가 일을 해서 잘못되더라도 그쵸. 역을 물으면 안 된다. 회사에 손해 끼쳤다고. 그렇죠. 예. 예. 아니, 손해 끼칠지 아닐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면은 투자를 해서 아니 제가 예. 10개를 투자를 해서 다 성공할 수 있다면은 저도 엄청 투자를 하죠. 그쵸, 그게 예. 자신이 없으니까 투자를 못 한 거죠. 그래서 어제 혁신 실패를 용인하는 말은 그 배임을 얘기는 하고. 예, 중요한 얘기네요. 자, 비용을 낮추라는 문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네, 네. 비용을 낮추라는 얘기는 결국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정부에서 세금 법인세 올렸지 않습니까? 예, 예.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인데 대한민국만 현 정부 들어서 22%, 25%로 올렸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지국가, 유럽의 북유럽 나라인데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 나라입니다. 예. 이 나라의 법인세율이 21에서 22%밖에 안 됩니다. 네, 네.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하냐? 법인세는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게 걷는 게 경제에 예.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높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최저임금도 높이고 네, 네. 지금 뭐 노동시간 단축하고. 최저임금의 주휴수당도 집어넣고 그쵸, 예. 노동시간도 단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다 비용 문제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이걸 비용 문제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마 최태원 회장 말에 여러 의미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예. 세 번째가 최고 인력이 접근 가능하도록 해라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제가 딱 볼 때는 이건 노동개혁을 해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노동개혁이라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노동개혁은 실은 인적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노동개혁이라는 게 보통 우리는 그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예, 예. 나누는데 영어권에서는 풀타임 잡, 파트타임 잡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나는 8시간 아니면 10시간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예, 있고 예. 나는 애도 키우고 뭐 몸도 약하니까 나는 4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세상은 그런 풀타임과 파트타임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파트타임은 비정규직이니까 없애고 전부 풀타임으로 해라.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에서 해마다 보면은 새로운 사업 계획을 짭니다. 네. 그러면 부서를 전부 따로따로 배치하고 인력 수급 계획을 합니다. 근데 사업이 안 되면 그 사업 부서를 폐지해야 됩니다. 폐지하면 그 사람을 잘라야 돼요. 예, 예. 근데 못 자르게 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패했을 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관련해 가지고요. 예. 어저께 어제 그제 기사를 보니까 그 소위 이제 노동운동의 대부죠. 네. 현 정부에 들어가는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인 문석현 위원장이 예. 자기가 노동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으로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그 거대 노조, 예. 그러니까 대기업 노조죠. 대기업 노조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임금을 계속 올려서 귀족 노조가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 모든 피해를, 그죠? 결국은 이제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전가시키고 있다.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대한민국의 혁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와 연동해가지고 정말 노동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좀 해결이 돼야겠네요. 이게 최고 인력을, 그러니까 예. 인적 자원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채용할 수 예. 있게 하는 문제와 비용 문제를 했는데, 네, 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아시는 분은 알고 대부분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가 한 1,80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예. 근데 상위 10% 위에서부터 그 상위 가장 높은 그쵸, 데서부터 예, 예. 10%까지 예, 예. 90%가 예, 있는 예. 거죠. 네네. 이 10% 받는 월급이 6,800만 원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6,800만 나내가 연봉이 6,800만 원이 넘으면 10% 이상 된다는 상위 거죠? 10%에 들어가죠. 예, 예. 자, 민노총의 대표격인 네네. 현대차의 평균 임금이 9,700만 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예. 지금 아까 6,800보다 한 3,000만 원 넘죠? 예, 예. 최근에 그 하루 파업했다가 국민의 지탄을 받은 국민은행, 네. 금융산업노조도 아마 민노총일 겁니다. 그렇죠. 거기 연봉이 평균 연봉이 9,300, 9,500 뭐 이렇게. 예, 예. 자, 최근 수신료 문제로 네네. 말씀하신 KBS. 네네. 지금 서민들도 다 수신료 내죠. KBS의 이 임직원, 그러니까 하청 주는 사람 말고 임직원이 4,000명이 넘는데 예, 예. 그 중에 60%인 한 2,700명 가량이 억대 연봉입니다. 예. 그럼 서민들이 수신료 내서 이 사람들 억대 연봉 주는 꼴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자기 월급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 재벌 회장님들이 많이 받는다, 대기업 회장들이 많이 받는다 하는데 그분들은 한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역대 연봉이 자 억대 연봉이 2,700명이면 1년에 2,700억이 됩니다. 그렇죠. 예. 어떤 대기업 회장님도 2,700억 받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서 이분들이 자기 걸 양보를 하지 않으면 예. 밑에 나눠줄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 비정규직의 월급을 올려줘라 그랬습니다. 예. 예.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비정규직 월급을 전부 없애가지고 쭉 올리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받는 다 임금을 예. 예. 민노총이 주장한 대로 한 6천만 원으로 다 맞춰요. 그러면은 한 50% 60% 월급 받고 나머지 40%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 돈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양보를 하지 않으면은 밑에 사람이 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참 그 안타까운 얘기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최근 이제 작년과 올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면 네. 약간 기존에 이제 장하성 그죠? 네. 실장 있을 때 그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포용 성장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 혁신 성장이라는 말도 나오면서 네. 변화할 듯 안 할 듯 정책 기조가 바뀌는 건지 안 바뀌는 건지 다만 이 기업인 만나는 것도 그냥 제스처로 끝나는 건지에 대한 의심들이 있거든요. 네. 요 기조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소득 주도 성장은 포기를 절대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장이냐 분배냐 이거 이분법으로 저는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예. 결국에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생산성에서 나옵니다. 예. 보통 어떤 물건을 생산을 하면 네. 자본이 들어가고 이 노동력이 들어갑니다. 근데 자본과 노동력이 똑같이 들어가도 후진국에서는 생산을 적게 합니다. 예. 선진국일수록 높죠. 그렇죠. 여기에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예. 그다음에 축적된 지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서 자 생산성이 높으면은 높은 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높은 임금을 받으면은 그 높은 임금에 더 높은 세금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높은 세금을 때리면 그 세금을 갖고 재원을 만들어서 더 복지 자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에서는 복지는 생산성에서 나온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지 이 임금을 무조건 올려준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생산성을 무조건 높이는 노력. 예. 그럼 생산성이 어떻게 높아지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네. 이 규제 같은 걸 거의 없애주는 거. 그다음 노동 개혁을 해서 이 인력 조정이 자유롭게 해주는 거.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무리 외쳐봤자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소용이 없을 경우 그죠? 결국은 모든 고통은 국민에게 전가될 거고 그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미래는 또 암담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현 정부에서 지금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의 이자도 가격이고요. 사람들이 받는 임금도 가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고금리를 받는, 예. 높은 금리를 받는 대금을 무조건 고리 대금업자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래서 고리 대금업자가 밉다고 작년 2월인가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췄습니다. 예. 낮췄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약 대부업을 이용한 사람이 10만 명 이상이 줄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진 게 아니고 24% 밑으로 오는 대부업체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못 빌려준다 그런 겁니다. 이분들이 어디로냐면 불법 사채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힘들어진 거죠. 사채 시장은 뭐 금리가 뭐 50% 100% 이렇게 그렇죠. 올라가는 거니까 예. 그렇게 어려워집니다. 임금도 가격인 게 예.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지금 최저임금을 엄청나게 높여놨지 않습니까? 예. 지금 8,150원 예, 올렸죠. 그렇죠. 예. 주휴수당까지 하면 10,000원입니다. 네. 그러면은 모든 기업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 이상을 뽑아내야지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 일하는 거 비용보다 더 많이 벌어야지 그 사람을 고용을 하는데 그렇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고용을 안 하는 겁니다. 엊그제 제가 봤더니 어디 그 조그마한 그 길거리 커피숍에서 예. 기계로 해서 주문 다 해가지고 그렇죠. 요새 뭐 골목 그래서 식당들이 다 꽤 그렇게 바뀌고 합니다.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고임금에 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기술이 없이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은 네. 저임금인데 이 사람들은 기계가 대체를 해버리면 할 일이 없어요. 고용이 악화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부분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양극화가 심해지는 건데
문제는 이 가장 최하층, 네. 소득이 제일 낮은 계층이 고용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0원, 2,000원 올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한 푼도 못 버는 거죠. 그러면 계층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극화가 심해져 가지고 국민의 여론이 안 좋아지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도 또 내려갈 거고. 네. 그렇죠? 내려가게 되면 또 이 정부도 위기에 또 봉착하게 되겠네요.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예. 다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위기에 빠지더라도 예컨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이든 자기 혁신을 하지 않으면 또 국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지하지 않을 거고 그죠.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으니까 이 문제를 위해서라도 그죠. 뭔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워낙 현명하시니까 국민들이 잘 판단해서 예.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신년 들어 뭔가 시원한 기사를 저희가 예상하면서 2019 기업인가의 문재인 대통령 대화를 봤습니다만 이게 정책 기조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새로운 기업의 애로사항을 풀어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우려와 걱정을 또 하게 만드는 그런 또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앞으로도 또 저희 프로 자주 나오셔서 좋은 얘기 좀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상 우리 김사민 박사님 모시고 문재인 대통령과 2019 기업인가의 대화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대담을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